With you, I can't be sad with you. Just take my hand and fly up through the dreams where the skies are so clear. 안녕하세요. 맘때입니다. 오늘은 2024년도, 생명공학과를 합격했던 여러 선배님들, 그러니까 최근에 합격했던 선배님들의 공통점이라든지 어떤 과학적 주제가 무엇인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여서 이렇게 방송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자, 생명공학과는 정말 매우 인기 있는 학과죠. 우리 뭐 여학생, 남학생 할 것 없이 코로나 이후에 계속해서 이 생명공학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또 이제 생명공학과 지원 학생들 같은 경우는 처음에 고등학교 1학년 때 좀 의대로 맞췄다가 좀 내신이 부족하다 보니까 자, 생명이나 의생명 쪽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생명공학과는 아주 넓게 뭐 의학, 약학, 뭐 이학, 공학 등 좀 다양한 산업에서 실용화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생명공학과에서 요구하는 학과 인재상이나 역량을 여러분들은 좀 잘 알고 거기에 맞춰서 충족을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생명공학과를 학종으로 합격했던 여러분의 선배님들도 그 학과 인재상에서 자신의 역량 그대로 두드러냈거든요. 자, 첫 번째로는 생명공학과를 지원할 때는 일단 여러분들의 생명과학, 수학, 물리학과 화학에서 좀 여러분들의 역량을 잘 드러냈는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생명공학과를 지원하면서 물리학을 지원하지 않는 아이들이, 물리학을 듣지 않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리 1도 듣지 않고 물리 2도 듣지 않았는데 생명공학과를 지원했다. 근데 저 솔직히 물리 1, 2를 듣지 않고 생명공학과를 합격한 학생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세요. 아니, 저는 처음부터, 뭐, 의대 같은 경우는 이제 물리가 필수가 아니고, 이제 물론 들으면 좋긴 좋겠지만, 보통 이제 생명과학과 화학을 선택을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물리를 들을 수 있냐라고 물어볼 수가 있는 건데,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 좀 대략 내실 보면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좀 이제 생명공학과를 좀 내가 좀 염두에 둬야 되겠다라면은, 좀 물리도 여러분들 수강을 신청하는 거 좋고요. 또 한 가지, 과학 중점학교 학생들, 특히 과학 중점학교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1순위, 그냥 거의 한 3순위 안에 가장 가고 싶어 하는 학과가 생명공학과입니다. 근데 생명공학과인데 그 학생들 같은 경우는 물화상계 원투를 다 들었던 아이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고에서 뭐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생명과학과 지구과학만 들었다라든지 라는 식으로 지원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솔직히 교과 이수 과정에서 밀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명공학과를 지원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 학생들 같은 경우는 어떤, 뭐가 있냐면 이런 점들은 어떤 그 바이러스나 어떤 질병이라든지 어떤 유전적인 질병, 그 다음에 뭐 당뇨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한 어떤 그 질병에 관련돼서만 파고드는 학생들이 있어요. 물론, 그것도 생명공학과에서 요구하는 건데, 생명공학을 약간 좀 넓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생명공학과는 생명체라든지 자연현상, 즉 자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생명에 대한 흐름에 대한 좀 현상에 관심이 많은 학생이 좀 생명공학과에 적합한데 거의 좀 의학과식으로 생기면 아예 나와서 어떤 질병을 어떻게 치료해야 된다라든지 막 이런 점들 있잖아요. 이 점들에 관련해서 좀 깊이 파고든 학생들이 있는데 이것은 약간 여러분들이 좀 거기에 자제하시고 지금 생명 형상에 관련돼서 여러분들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명공학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어, 항상 먼 생명체라든지 자연 현상에 대해서 끊임없는 호기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본인이 이런저런 아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때 어떤 한 학생을 봤는데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저 화학원인가 생명원에서 어떤 생명체의 어떤 현상에 관련해서 그 학생이 배웠더라고요.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 깊이 알고 싶어가지고 이제 거기에 관련된 보고서도 작성했는데 그 학생 같은 경우는
좀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논문도 찾는데 그 학생은 유튜브에서 좀 유명하신 분들도 좀 요약도 많이 하셨고 또 그 책을 읽고 나서 생명에 대한 깊은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거기에 노화와 관련됐구나 그러면서 이제 노화와 관련돼서 깊이 파고들면서 텔로메어스가 좀 깊이 들어가면서 하면서 같이 파고들었던 그런 학생 그런 현상들 케이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조직세포라든지 그쪽과 관련돼서 자, 깊이 파고든다라든지 좀 이런 종류를 그 유전자 발현주로 파고 들어가지고 종종 그 좋은 결과가 있었던 학생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 생명공학과를 지원했을 때, 내가 다 이 점만 해야 되겠다. 뭔가 특출난 주제만 있으면 되겠지라는 거 절대 그냥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점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출난 주제 물론 좋긴 좋지만 그 특출난 주제가 있으면 그 특출난 주제 관련 있는 연관성 있는 반드시 교과 연계가 필요하다는 그 점 꼭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명공학과 학생들 학교에 실험과 시술이 굉장히 많아요. 그 학생들 같은 경우는. 물론 당연히 동아리 활동으로 실험도 하고, 그 다음 팀별 과제수로 실험을 하긴 하는데, 특히 그걸로도 아이들의 실험이 부족했는지 어땠는지 공동교육 과정에 참여해가지고 개인별 세분화된 특기사항에도 보면은 어떤 그 생명공학에서 요구하는 더 깊은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 깊은 이런 실험 같은 걸 했던 그런 학생들이 학종에서도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명공학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수학과 생명과 화학에서 매우 우수한 성적 내신을 거둘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다양한 체험도 하고 다양한 생명 현상에 대한 체험도 하면서 관심 있는 분야에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막 여기에도 관심 있고 이런 현상 관심 있고 다양한 생명 현상에 관심 있다가 자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자, 깊이 자신의 분야에 관련해서 파고든 그런 학생들이 생명공학과에서 유리했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이런 점이 있을까? 바로 어떤 과세특 주제를 사용했을까라는 점이 궁금하실 겁니다. 일단 이제 이건 평균치입니다. 여긴 여러분들이 응용하시면 더 좋아요. 응용하시면. 일단 뭐 문학이라든지 독서, 이제 우리 뭐 국어 과목에 해당하는 것은 이제 뭐 인공 근육이라든지, 이제 뇌사의 의미라든지, 일단 개체군의 생장 모형이라든지, 근데 군집 생태학이라든지 이런 점들이 종종 이제 국어나 문학 쪽, 뭐 독서 쪽 그쪽 해가지고 책과 연계시켜가지고 본인들의 인문적인 소양과 함께 좀 폭넓은 생명 그 공학자로서 역량을 깊이 역량을 드러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영어에서도 종종 이런 점들을 드러냈어요. 이제 광유전학에 좀 영어 좀 많이 썼더라고요. 광유전학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그러잖아요. 그 영어 이제 수행평가라든지 거기에서는 이제 이런 점들이 있잖아요. 어떤 해외에 있는 어떤 영어 그거 뭐 논문이라든지 어떤 뭐 영어 자료 가지고 본인이 이제 그 진로에 맞춰 가지고 보고 작성하는 건데 광유전학 같은 경우는 이제 MIT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나옵니다. 미국 MIT 홈페이지만 들어가 나오는데 이제 광유전학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자, 빛을 통해서 유전적인 변화를 이룬다는 의미가 광유전학이잖아. 왜냐하면 빛에 의해서 개폐가 조절되는 이온 채널을 어떤 세포나 그 다음에 뭐 생물체에 발현시켜서 세포 및 조직의 활성을 조절하거나 혹은 모니터하는 생물학적 기법이 광유전학인데, 자, 광유전학은 앞으로 더 발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유전학에 관련돼서 깊이 파고들었던 학생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기후 변화와 전염병의 확산이 좀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이 점이 바로 이제 인수 공통 전염병이죠. 기후 변화와 전염병에 무슨 상관이 있나? 아니면 인수 공통 전염병이 기후 변화 무슨 상관이 있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인수공통 전염병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이제 동물의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침투하는 것이 인수공통 전염병이거든요. 근데 이 점이 발생한 이유가 말 그대로 무엇이냐면 이제 이런 점들이 있는 거죠. 아마 우리 생명공학과를 지원한 학생들 중에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바이러스와 숙주의 차이를 아실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말 그대로, 거기,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숙주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
숙주라는 것이 있어야지만 이 점들이 살아나갈 수가 있다라는 말. 그러다 보니까 숙주라는 것은 또 다른 숙주를 찾아다 보니까 또 다른 동물에 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인간에가 가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무슨 일이 생겨야 되냐면 자연은 서식지를 읽으면서 동물들을 뭐 하게 되는 거죠? 인간에게 오면서 바이러스도 같이 오게 되면서 이 점이 바로 인간에게 전염되게 되는 거죠. 왜? 바이러스는 인간이라는 숙주도 상관없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후변화 전염병 확산을 했던 그런 학생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텔로미하고 텔로메레이스를 좀 많이 좀 아이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텔로메레와 텔로메레이스를 좀 단지 잘 활용하면 좋긴 좋은데, 단지 이 점이 그냥 어디에서 복사해서 붙여넣기 식으로 하는 건 좀 약간 좀 의미가 없고요. 여러분들이 좀 동기라든지 어떤 교과, 내용, 교과 연계성을 가지면 굉장히 좋아요. 아시다시피 텔로미어 같은 경우는 이제 꼬리가 짧아지면서 노화라는 게 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 이 텔로미어가 꼬리가 안 짧아지게 하면 노화도 오지 않고, 더구나가도 못 오지 않아 질병도 오지 않는다라는 이제 그런 점 때문에 이런 점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이런 점도 참 괜찮아요. 그레이트 그린 월 들어보셨습니까? 자, 그레이트 그린 월은 거대한 그린 월은 벽입니다, 벽. 이 점의 말 그대로 뭐냐면 이 그레이트 그린 월 여러분들 검색하시면 나오는데 자, 아프리카에서 지금 뒤틀린 이런 기후와 맞서기 위해서 아주 야심찬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에요. 아프리카 땅이 굉장히 광활하잖아요. 근데 인간이 조성할 지구에서 가장 큰 역사 흔적의 프로젝트 무려 8,000km의 초록 벽에 식물을 키워 만들겠다라는 그레이트 그린 월입니다. 그린은 녹색, 초록이죠. 월은 벽에 그려서 이 아프리카 지역의 가로지르기가 8,000km. 근데 8,000km를 바로 초록 벽을 세워서 식물을 키워 만들겠다면서 기후 위기를 어떻게 좀 맞서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점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아프리카 버금하지 않게 좀 거대한 나라가 바로 중국이란 대륙이죠. 근데 중국 하면 생각나는 게 말 그대로 무엇은 바로 만리장성입니다. 근데 만리장성도 길이가 6,400km 정도인데, 그런데 이 만리장성 6,400km 더 길이가 큰 8,000km. 이 점은 말 그대로는 서쪽의 세네갈부터 동쪽까지 해서 아프리카들을 가로질러서 땅을 복원하고 나무를 심어서 푸른 숲을 조성하면서 그걸 통해서 기후변화 맞서겠다는 전략인데 그레이트 그린 월 같은 것도 우리 생명공학과 학생들에게 좋은 주제가 될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었죠. 생명공학과 같은 경우는 단지 생명체라든지 질병만 관심을 갖는 게 아니고 생명 현상과 자연 현상에도 관심을 가진 학생이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수학에서는 좀 이런 점들의 말에 좀 주제로 활용을 했어요. 아마 들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어떤 감염 재생산 지수라든지 혈류의 속도 미분적분 활용되고 있죠. 그다음 사체의 생물 시간, 어떤 그 생물 시간 언제 죽었는지, 사체의 사망 시간, 그래서 이 사망을 측정하는 거, 그다음에 자 생물학 벡터도 있었습니다. 보통 이제 벡터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이 벡터가 기하에 있는 벡터?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런 기회 수학적인 벡터가 하는데 이 벡터는 운반체라는 개념이고 그래서 좀 생물학적으로는 크게 두 가지로 정의할 수가 있어. 하나는 여러 개체의 기생생물을 옮기는 생명체를 뜻한데 여러 기체의 기생생물을 생명체라고 대표적으로 뭐 말라리아라는 모기가 포함될 수가 있고요. 자, 다른 하나는 여러 생명체들 간의 DNA 단편을 전달할 수 있도록 스스로 복제가 가능한 DNA 분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생물학 팩트에 관련돼서도 이제 여러분들 좀 그 점과 관련돼서 파고들었던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사회에서는 또 이런 점도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좀 어느 정도 베이스를 깔아놔야 하잖아요. 아니면은 뭐 거기에 사회가 아니라 고등학교 2학년 때에서 뭐 동아리라든지 뭐 진로라든지 자율활동에 이전과 관련 책을 읽고 나서 이 내용과 관련돼서 책을 읽고 자 보고서를 작성한 케이스가 있는데 어떤 인간 배아 연구라든지 유전자 제조학 기술이라든지 특히 신경 윤리학도 괜찮은 소재가 될 수 있어요. 이제 신경윤리학이라는 것은 이제 뇌와
신경계를 연구하는 신경과학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뉴럴 링크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뇌하고 신경계를 연구하는 신경과학이 급속하게 발달하면서 이와 관련된 윤리적 논쟁이 좀 활발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 학문 분야에 관련돼서도 여러분들 조사하는 거 될 수도 있고 또 해링 착시도 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제 과학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죠. 완충 역할을 많이 사용하죠. 완충 역할. 그다음에 천연 지시학도 있고 이제 어떤 학생은 공정 폐수를 어떻게 하면 잘 정할 수 있을 것인지 이 점과 관련해서 파고들었던 학생도 있었고요. 근데 미세 플라스틱 재고도 미세 플라스틱 재고도 있습니다. 근데 아마 우리 생명과학 학생들 같은 경우는 미세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많이 좀 활용을 하고 있어요. 이제 미세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단지 환경 오염보다는 미세 플라스틱 결국 우리 몸속에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미세 플라스틱 우리 몸속에 들어오게 계속해서 우리 몸속에 미세 플라스틱이 쌓이게 되면 결국은 이 점은 큰 질병을 유발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제발 미세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그냥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했을 때에 그게 뭐랄까 어떤 질병 그것보다도 애초에 미세 플라스틱을 수거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자, 미세 플라스틱 제거해서 효소의 방법이라든지, 그 점을 먼저 깊이 조사하고 나서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어떤 질병 유발하는지 이쪽으로 나가는 게 매우 바람직합니다. 자, 그다음 과학에서도 많이 좀 올해도 좀 많이 사용했는데, 자, 단일 클론 항체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단일 클론 항체는 안에 들어봤을까요, 여러분들? 자, 단일 클론 항체의 장점은 말 그대로 보면 자, 높은 특이성 때문에 부작용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효능이 월등한 약품 제조에 이용될 수 있고요. 자, 특정한 병원체라든지 암을 치유하기 위해서도 효과적인 방법으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일 클론 항체는 일단은 그 암을 치유한다라든지 이런 효과적 방법일 수도 있고 또 이런 점들 있잖아. 우리 여러분들 그 가정 내에서 임신 진단 키트 있죠. 그런 점들에 있어서도 이제 클론 항체 키트가 종종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일 클론 항체 같은 경우가 단지 여러분들이 우리 거기 이제 신체 질병이라든지 진단 키트 거기에만 활용되는 건 아니에요. 이건 기초과학 연구로서 또 수학이라든지 의학이라든지 농학이라든지 임학이라든지 심지어 식품공학까지 폭넓게 활용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단일 쿨러 항체 역시 여러분들이 그 중에서 한 가지 분야로 깊이 빠져들어서도 할 수 있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생명공학과를 합격했던 여러분의 선배들의 공통적인 어떤 그게 생활그룹 특징, 그다음에 이제 과세특 주제를 많이 좀 활용했던 과세특 주제들을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요. 그 외에도 좋은 과세특 주제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점은 어떤 게 가장 좋은 과세특 주제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을 직접 과목에서 여러분의 진로와 연계시켜서 나온 것이 좋은 주제입니다. 왜? 여러분의 색깔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은 오늘 제 방송을 들으시고 여기서 그대로 사용하지 마세요. 응용하고 적용하세요. 지금까지 제 영상 보시면서 과세특으로 활용해서 합격했던 학종을 합격한 그 선배님들 공통점도 다 그거였습니다. 본인 방식을 응용해서 적용해서 합격했기 때문에 생명공학과를 원하는 학생들, 합격을 원하는 학생들 2025학년도 꼭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